일단 건물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눈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미술관으로 지어진 곳이 아니에요. 원래 오르세 미술관은 그 시작이 기차역이었습니다. 기차요? 네,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미술관에 들어가시면 기차역 흔적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정중앙에 커다란 시계가 있거든요. 네. 그 시계도 가고 기차역 시절 때 사람들 열차 시간 확인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계고요. 갤러리가 통로로 쭉 길게 펼쳐져 있어요. 과거에 선로 깔려져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르세 미술관 갤러리는 중앙에 큰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로 펼쳐져 있어요. 약간 쇼핑몰 같은 느낌도 진짜. 그러니까? 어머. 어. 저랬었구나. 기차역이었던 곳이다 보니까 미술관 치고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크게 관람하는 장소는 0층, 2층, 5층 이렇게 3개 층인데 요거 다 둘러보시는 게 넉넉하게 잡아도 4시간, 5시간? 아니 짧게 보시면 3시간도 가능해요. 1층도 아니고 0층은 뭐예요? 지하? 프랑스에서는 이 0층이라고 한국에서는 1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드쇼쉐가 그 습기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층수를 안 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1층이 프랑스 친구들한테는 0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르세 미술관에 방문을 하셔서 내가 작품을 시대순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0층 먼저 보시고요. 그다음에 5층 보시고 마지막으로 2층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요 이유가 있는데 0층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르세 미술관의 주인공들이 인상주의 미술관이거든요. 인상주의 이전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고 하이라이트 5층 같은 경우가 이제 인상주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 2층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 순으로 보고 싶다. 0층, 5층, 2층 순으로 보면 된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오르세 미술관은 인상주의가 주인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인상주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인상파. 네. 들어봤죠, 인상주의. 들어보기만. 뭔데? 인상주의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람 위주인가? 인상이라서? 인상파는 많이 들었어. 약간 사람 위주의 그림? 인상에 남아서? 그냥 인상적이어서? 인상주의는 말 그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 인상적이어서 인상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인상주의예요? 그래서 인상주의예요. 아무튼 그러면 미술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좀 구분을 해서 전시실을 보시면 좀 좋은데 0층은 인상파가 등장하기 이전의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때 약간 미술계가 양분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나라에서 주관하는 살롱전이라고 하는 미술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당시 화가들에게서는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여기예요. 이 살롱전에 참전을 해서 우승을 차지하면 수많은 영광과 부를 쌓을 수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살롱전, 성공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그 관전의 입맛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아카데미즘이라고 불리는 화가들. 아카데미즘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림을 그린다, 정형화되어 있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다라고 해서 아카데미즘이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그래서 그런 세상과 타협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의 작품들이 한 곳에 몰려 있고요. 나머지는 그 이외의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류 화가들과 비주류의 화가들의 작품을 구분해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세 미술관 방문하시면 요걸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들어온 이 방이 주류일까 비주류일까? 그리고 들어가셔서 좌측편은 이제 비주류의 화가들의 작품과 주류 화가의 작품이 좀 혼재되어 있는 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화가의 작품이 주제가 비슷해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라고 같은 방에다가 전시를 해뒀으니 이 작품을 보시면서 아, 당시 주류와 비주류가 이런 차이구나 라고 한번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다. 바로 19세기 농부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두 화가 질부를 통해 이삭을 줍고 돌아오는 여인들과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장 프랑수와 밀레의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일단 느낌상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한 작품은 주류 작품이었고요. 또 다른 작품은 비주류 작품이었어요.
왼쪽과 오른쪽 작품 가운데 주류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왼쪽. 그렇죠. 두 그림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그림이 더 예쁜 그림인 것 같아요? 왼쪽이 이쁘죠. 그렇죠. 네. 약간 좀 왼쪽이 좀 더 예뻐 보이죠. 그때 당시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만 주류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었어요. 두 화가는 모두 사실주의에 속하는 화가들인데 둘 다 농부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농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먼저 왼쪽 편에 있는 쥘 브루통이라고 하는 화가는 농촌이라고 하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다. 대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골에 살던 부르주아들이 이제 도시에 와서 살기 시작해요. 네. 자, 그들은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럼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향수, 그리움을 그림을 통해서 조금 해소를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행복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바로 질 브루통이에요. 자, 질 브루통의 작품을 보세요. 이삭을 줍고 돌아오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 보여요? 가득가득 막 그렇죠. 담아가지고. 넘쳐나게 지금 이삭을 한나름 안고 돌아오고 있잖아요. 풍족해 보여. 농촌의 여인들은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밀레 작품을 한번 보세요. 이삭 줍는 여인들의 모습이 어때 보이나요? 힘들어 보여. 노동자.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네. 굉장히 비참한 것 같아 보여요. 빈곤해 그런데 보여. 사실 밀레의 그림이 좀 더 현실적이었어요. 그치. 당시 이삭을 줍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분홍들이 빈농들에게 베풀어주는 자비였거든요. 그러니까 밀 수확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바닥에 떨어진 밀알을 그냥 주워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여인들은 하루 종일 밀알을 주워봤자 그날 저녁 자기 먹을 빵 조각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몇 알이나 되겠냐고요. 땅에 떨어진 거 주워봤자. 그런데 밀레 그림을 보시면은요, 한 조각이라도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밀알을 열심히 줍고 있는데 뒷 배경을 보시면 맞아. 밀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쌓여 있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 프랑스 농촌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는 거죠. 실제 농촌은 이렇다고. 그럼 약간 밀리는 그런 거 조금 의도해서 이 그림을 표현한 거 아닐까요? 풍자처럼 약간 풍자하는 것처럼 세상에. 이거 뭔가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그린 그림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8남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는데 10대 시절 내내를 부모님과 함께 농사지었거든요. 그 동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20살 때 돌아가셔요. 가장. 근데 형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집안의 가장이 된 거야. 동생들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림을 좀 잘 그리다 보니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너는 화가로서 성공을 하라고 화가의 길을 걸어가라면서 보내요.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서 20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는데 밀레가 생전에 성공을 못했잖아요. 죽기 직전에 실력을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성공해서 자기 대신 고생하고 계시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좀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밀레가 좀 비참했냐면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돈 없어서 할머니 장례식장에 못 가요. 2년 뒤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거든요. 안 갔어요? 근데 그때도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고 어머니 장례식장도 못 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했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은 뭔가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그림을 그렸다라기보다 우리 어머니도 평생 이렇게 사셨다고, 우리 어머니도 농촌에서 저렇게 힘든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다. 바로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렸던 사모곡 같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